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대통령제 국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제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몇 가지는 받아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면 틀린 얘기겠죠. 좀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각제적 요소로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제,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 및 국회 출석권,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및 국회 출석 요구 질문권 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금 뭔가 서로 간섭하는 제도인 거죠. 행정부에서 국회가 하는 법률안 만드는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해요. 이게 바로 내각제적 요소죠. 국회의원이 행정부 위원인 국무위원을 같이 할 수가 있대요. 이것도 하나의 큰 내각제적 요소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가 나오네요. 이것도 정말 가끔 문제로 나오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헌헌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헌법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대요. 직접 선거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선출했다. 국회에서 선출했다고 해요. 또 단원제, 국회가 하나의 국회로 운영이 됐대요. 이건 현재와 같네요. 그렇게 해서 1차 개헌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헌법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쳤냐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뽑아서 발췌해서 개헌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그냥 일부 자기가 고치고 싶은 것만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개헌을 하는데 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 제한을 철폐했대요. 대통령은 이제 3번은 안 돼 라고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는 3번 이상 하자 이렇게 바꿀 거예요. 누가 바꿨을까요? 초대 대통령이 바꿨겠죠. 왜? 내가 계속 하고 싶어 해서 바꿨겠죠. 그런데 이걸 4452 개헌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4452이 무슨 말일까요? 숫자 4는 버리고 숫자 5는 입력한다. 바로 반올림이라는 뜻이에요. 반올림을 멋있게 표현한 게 4452인데 반올림을 왜 했지? 왜 했냐면요. 이때 국회의원 숫자가 딱 203명이었어요. 그러면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3분의 1을 계산해 보면 135.3333명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36명이 동의를 했어야 헌법이 개헌되는 거죠. 그런데 투표에서 몇 표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 이거 빨리 헌법 고쳐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네. 0.3명이 모자라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0.3명이란 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이거는 반올림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올림을 하면 0.3은 135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135밖에 안 됐는데 헌법을 고쳤어요. 왜? 우린 반올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때만 해도 나라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나 그냥 계속 하는 걸로 135명까지 나왔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4.19 혁명.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4월 19일에.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국민을 지금 바보로 하냐. 뭐 이거 말고도 나쁜 일이 더 많았겠죠. 그 이후에. 그래서 4.19 혁명 후에 3차 개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제를 하면 안 되겠다고 나왔어요. 대통령이 있었더니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꾸 헌법 고치고 이거 안 되겠어. 독재하려고 하고. 우리 이제 의원내각제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를 하자. 의원내각제니까 국회에서 뽑는 걸로 하고 국회도 양원제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 다음 4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때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개헌을 또 했어요. 3.15 부정선거는 이 3차 개헌 전에 있었는데 뭔가 선거할 때 그 물건을 나눠주고 또 투표수 조작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원래 문제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당시에 처벌하는 법이 없었으면 소급 입법은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이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거든요. 내가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나 왜 벌 받아요? 때린 게 나쁘기도 하지만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형법에 사람을 때리면 벌금 혹은 징역을 보낸다 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때리면 나는 이 법을 위반한 게 되니까 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에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만 이 때릴 당시에 법이 없었다면 내가 사람을 때리고 나서 나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나한테 그거를 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급 입법 금지라는 원칙인데 이 원칙이 왜 있냐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얘가 그동안 한 일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개헌을 했어요. 왜? 이 부정선거라는 게 너무나 나쁜 짓이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처벌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이제 또 넘어가 보면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 대통령 다시 직선제를 하고 단원제, 국회가 하나로 돌아왔네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3선이 이제 또 허용되기 시작했네요.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시겠죠. 3선에도 모자라서 7차 개헌 유신헌법이라는 이제 또 유명한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가 계속 하긴 할 건데 나를 국민들이 선출하면 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간선제, 전체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선거인단에서 나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자. 또 중임 제한 철폐, 나 영원히 하자,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또 엄청난 개헌을 했어요. 네, 엄청나죠. 그 다음에 8차로 와서는 간선제는 유지하고 7년 단임제로 바꿨어요. 약간 양심을 회복했죠. 이제 한 번만 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9차 개헌, 이 현행헌법이죠. 이제 사람들이 6월 민주항쟁을 거쳐서 우리 진짜 민주주의를 좀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대신 5년 단임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현대 한국사를 쫙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